안녕하세요, 리입니다. 몇 주 전 후회하는 소비 편에서 제가 저의 과거 소비 형태와 고치고 싶은 점, 솔루션들을 몇 가지 제시했었죠. 오늘은 이 편으로 이 신용카드 사용, 이 할부 인생, 가불 인생에서 벗어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해왔어요. 이 신용카드라는 게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은 사용하는 대로 이제 포인트가 쌓이겠죠. 그리고 캐시백이나 적립 혜택도 있고 또 신용점수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잘만 갚아 나간다면. 그리고 뭐 단기 카드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하지만 단점도 그만큼 어마무시합니다. 첫 번째, 한 번 쓰기 시작한 이상 끊기가 어려워요. 카드를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신용카드 그만 쓰고 체크카드 쓰자 하면서 카드를 몇 번이나 자르고 해지하고 그래도 결국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일단 할부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고 카드 한도라는 더 마무시한 유혹이 있으니까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도 좀 소비 형태를 바꿔보고 싶어서 내 자신과의 약속 삼아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쭉 한번 지속해 보려고 이제 마음을 좀 제대로 먹고 이 신용카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혼자만의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불 인생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럴 때가 되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제가 신용카드로 많이 소비했던 항목들을 저희 20대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좀 훑어보고 싶고요. 우리가 이 가난을 부르는 소비에서 벗어나는 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참고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전문적인 용어, 통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제 팟캐스트 많으니까 다른 채널을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죠. 이 경험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저는 비전문가지만 현실적인 스토리, 공감이 가는 내용을 원하신다면 오늘 에피소드 끝까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냐, 그 이유와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근 1년 새에 소비가 확 줄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일단 집에만 있게 되니까 돈을 딱히 쓸 데가 없어요. 외출 안 하니까 옷을 살 필요가 없고 인스타를 안 하니까 인스타에 뭐 하나 올리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일도 없어지고 예전에는 뭐 항상 신상 폰 나올 때마다 바꿨는데 핸드폰을 이제는 핸드폰을 딱히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 멀쩡하니까. 한번 고장날 때까지 써보자. 지금 아이폰 12 프로 4년 넘게 쓰고 있는데 멀쩡합니다. 괜히 또 바꾸면 핸드폰 할부금 나가고 휴대폰 요금값이 불어나겠죠. 불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핸드폰으로 대단한 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바깥에서 쓰는 돈이 줄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생각보다 확실합니다. 장점이라 한다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소비가 줄고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게 되죠. 참고로 저는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도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집에서 해 먹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간단한 장거리만 본 다음에 먹고 해치우고 물론 이래나 저래나 혼자 살다 보면 음식에 돈을 많이 쓰게 되죠. 저의 지출 중 상당 부분도 이 식비가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집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가족이 농사를 하고 계셔서 조그맣게 그곳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농산물 완전 올가닉이죠. 유기농 그 자체 그런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식비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또 건강까지 챙길 수도 있고 덤이죠. 일석이조죠. 여러모로 돈을 아끼기에 최적화된 환경에 처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신용카드 줄이기 챌린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항상 매년마다 여행 계획이 있었고 여행을 한 번만 갔다 올지라도 굉장히 큰 돈이 들거든요.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아도 쓰게 되고 그리고 훨씬 그 이전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때는 제가 또 항상
주말마다 놀러 다녔으니까 고정 지출이 있었죠. 옷, 화장품, 택시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특히 올해는 제가 여행 계획조차 없으니까 뭐 여행 1년 안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매년 나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나갔다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해볼만 하겠다. 신용카드 굳이 안 쓰고도 살아볼 수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이제는 제가 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말한 그런 여행 욕구 같이 그 순간적인 충동이 들 때마다 저는 항상 좀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려고 해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당장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리하다 보면 아 이거는 단순 욕구에 불과하구나. 나중에 해도 되는구나. 지금 당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욕구를 좀 누르게 되는 통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근 1년 동안 이사를 간헐적으로 언급을 해왔는데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집도 잘 안 구해지고 내가 원하는 집도 못 찾겠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사를 위해 모아둔 돈도 내가 가지 못하게 되면 이걸 이제 딴 데 써버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쓸 생각을 궁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인내심도 부족했고 너무 이 현재 순간만을 생각했던 점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그걸 좀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거 환경, 내 집, 또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뭐 여행이나 다른 데 돈을 쓰는 건 우선순위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결국 돈 못 모으죠. 그래서 이제는 좀 목표를 바로 잡고 모은 돈을 당장 어디에 쓸 계획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일단은 저축해 나가는 습관을 길러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축의 필요성이 확실히 와닿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욜로 마인드가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명품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뭐 호화로운 여행을 한다? 그런 타입의 욜로가 아니라 젊으면 한 번뿐이니까 좀 순간의 니즈 그걸 더 우선순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축해도 깨고 저축해도 깨니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저축을 해도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나갈 때가 생기고 모아두면 쓰고 모아두면 쓰고 모아두면 돈을 쓸 때가 생기고 저축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됐다 그냥. 그러니까 모아도 단기로 모았어요. 쓰려고 모은 거죠. 여행을 가기 위해 모은다든지 무언가를 이제 사기 위해 모은다든지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쓰기 위해 모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축도 좀 장기 개념으로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 인생이 예기치 못한 일의 연속이에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아플지, 다칠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런 일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뭐죠? 돈이죠. 모아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크게 아픈 건 작게 아픈 건 간에 어쨌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물론 보험이 있다면 커버가 되지만 100%는 안 되죠.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기치 못한 그런 뭐 질병이나 이런저런 사고 등등 좀 인생의 변수를 위해서라도 저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챌린지의 목표는 일단 우선순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사라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사도 돈이죠. 결국은 계약금 치러야 되고 이런저런 물건 이전비 설치비 등등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위해서라도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을 좀 모아두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음 여행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솔로 트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항공 숙박비를 항상 신용카드로 제가 결제를 했었어요. 왜냐 너무 큰 목돈이니까 차라리 거기 현지에서 쓰는 돈을 현금 쓰고 이렇게 목돈 드는 거는 할부로 하자. 그리고 다다음 달에 내가 갚아가자. 왜냐? 어차피 일을 할 거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할부 쓰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갔다 와서는 빚쟁이가 되는 거죠. 갚아 나가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거 메꾸려고 이제 일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형태를 바꿔서 돈을 목표 금액까지 모은 다음에 일정을 잡는 거죠. 일정부터 잡고 일단은 카드로 땜빵해 버리자 이게 아니라 돈을 모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은 다음에 오직 현금으로만 소비하고 오는 것. 그럼 갔다 와서도 마음이 편하죠. 카드 값에 손을 벌벌 떨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메인 목표고, 마지막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뭐 변수를 위해서라도 좀 모아두고 싶었어요. 사람이 가난해지는 지름길 중에 하나는 이 가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신용카드가 무서운 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한도를 마치 내 순 자산같이 착각하게 되는 무서운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도가 늘어나면 마치 내 순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이상한 착각이 들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한도는 곧 빚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의 한도예요. 보이지 않는 내 가상의 자산의 한도가 아니라. 근데 마치 이제 한도가 늘어나면 내가 그만큼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자산이 늘어난 양 씀씀이가 커지죠. 두 번째는 할부입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죠. 요즘 웬만한 거는 5개월, 긴 거는 뭐 6개월까지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이 할부 때문에 신용카드를 자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무엇을 사려는데 5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일단은 할부로 긁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똑같은 돈이어도 나눠서 갚으면 좀 부담이 덜하니까. 근데 이제 무이자 할부가 안 되는 개월수로 넘어가서 긁다 보면 우리가 할부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근데 그 수수료를 딱히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수수료까지 거 내지 뭐. 할부가 플러스 이 수수료도 빚 중에 하나인데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나중에 생각할 일. 지금 당장 내가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낼 돈이 적어진다는 그 생각이 마치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착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항목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자취 전과 후로 나눠봤습니다. 왜냐? 소비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아마 21살인가 2살쯤에 신용카드를 만든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는 이제 가족과 같이 살 때였죠. 자취 전이었습니다. 이게 일단 자취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 하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돈을 모으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렌트비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같이 사는 사람도 이리저리 이렇게 쓸 궁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렌트비 안 나가는 걸 다른데 쓰게 된다는 거죠. 자취 전에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항목들은 대부분 이 치장하는 데 많이 썼어요. 솔직히. 일단 제가 교정을 했었고요. 투명 교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돈이 좀 들었죠. 목돈이. 그것도 이제 할부로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노는 일이 많았으니까 옷도 비싼 옷은 아니지만 싸더라도 이제 옷도 주기적으로 샀었고요. 나가면 술 한 잔을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술값 나가고 또 집에 일찍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택시값 나가고 특히 이 택시비는 희한한 게 뭐 2만 원 내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체크카드로 긁기 아까워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왠지 그랬습니다. 일단 10,000원 넘어서 한 2만 원 언저리쯤 되는 금액은 이상하게 체크카드로 쓰기 아까워요. 이상한 생각이죠. 그래서 항상 택시비는 신용카드로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또 짐도 다녔거든요. 헬스장도 다녔습니다. 3개월씩 끊어서. 거기에 이제 돈도 나갔고, 뭐 렌트비, 공과금 그런 데에 안 쓰는 대신 오직 나를 위한 지출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자취 후부터는 항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일단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가구 많이 사게 됐고요. 중간중간에 질려가지고 색이 질리고 촌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또 바꾸고 하얀색으로 다 맞췄다가 또 언제는 미드센추리 유행한다고 죄다 스테인리스 쇠테리어 그런 제품들로 바꾸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지출의 몫은 온전히 내가 되고 또 제가 냉장고도 바꿨습니다. 냉장고를 제가 이전에는 메탈색, 회색, 메탈 색상의 냉장고를 썼었는데 이게 중소기업 브랜드이기도 하고 약간의 소음, 뭐 크진 않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용량이 살짝 작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색상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땐 또 화이트에 꽂혀가지고 자꾸 보는데 바꾸고 싶은 거예요. 흰색으로. 완전 심리스하게 흰색으로 다 맞춰보고 싶어서 빌트인처럼. 그래서 그때 냉장고도 한번 바꿨습니다. 흰색으로. 물론 미관상 좋아졌기 때문에 후회 까지는 안 하지만 그 결정을 너무 섣불리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고장나서 바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취 후에는 집에 들어간 돈이 많았죠. 신용카드를 쓰면서. 그 다음 당연히 어학연수. 인생에서 제가 제일 돈을 많이 썼던 그 시기가 어학연수 때였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미국이다 보니까 좀 컸어요. 이 수업비만 내는 게 아니라 기숙사 플러스 식비, 카페테리아까지 합쳐서 내야 되다 보니까 한 달만 머물러도 목돈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카드로 해버렸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서 이제 일에 묶였죠. 할부금 갚아 나가느라.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나갔다 오게 됐죠. 또 제가 비행기 표를 좀 막판에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만 원 후반대에서 200 언저리 가까이 되기도 했고, 또 거기서 쇼핑도 하고 한 1, 2주만 머물러도 돈이 꽤 들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높았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쓰는 돈을 세이브를 많이 하게 됐어요. 짜자짜자하게 뭐 택시비 그런 데 나가는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행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할부 사용, 가난을 부르는 소비에서 벗어나는 법, 현실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감정적 소비 줄이기. 우리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소비를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었어. 오늘 회사에서 한 번 다 깨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엊그제 남친이랑 헤어졌어. 여친이랑 헤어졌어. 남친이 내 카톡 씹어. 오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무기력한데? 움직이기 싫은데?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 스트레스 받는데 쇼핑이나 할까? 등등 순간에 차오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소비로 풀어버리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런 적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랑 이제 놀다 오는데 사람이 항상 놀 때마다 재밌는 게 아니에요. 자주 놀러 가는 사람이건 자주 놀러 가지 않는 사람이건 항상 나갈 때마다 재밌진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날은 재미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놀다 와도 재미가 없어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돌아올 때 시간을 너무 낭비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차라리 집에 있었더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괜히 나갔다가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체력은 체력대로 빠지고 그렇게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죠. 이런 후회, 아쉬움 이런 걸 다른 쪽으로 달래볼까 하면서 괜히 올 때 뭐 먹을 거 한가득 사와서 먹는다던가 배달을 시켜 먹는다던가 어떻게든 좀 소비로 풀어보고 싶어서 충동적인 구매를 했던 적도 있고 또 소외된 기분이 들 때 내 친구들은 다 놀러 가고 휴가 가고 놀러 가고 그럴 때 나는 혼자 이렇게 집에 방콕하고 있을 때 뭐 어디 가진 못하지만 혼자 좀 분위기라도 내보고 싶어서 괜히 뭐 혼자만의 데이트처럼 나갔다 온다든지 일단 나가면 돈을 쓰게 되니까 그냥 산책만 하고 오는 경우라도 괜히 아쉬우니까 커피 한 잔 사 먹게 돼요. 그런 날이 누적되다 보면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런 기분을 소비로 달래보고자 하는 그런 모든 형태가 이제 감정적 소비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과 동떨어져 있던 사람이 간혹가다 그냥 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자주 발생한다.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소비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내 기분을 합리화해서 이 소비가 마치 정상적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종의 연습 같은 거는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는 것,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 그러니까 작은 소비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필요한 건지, 이거 안 하고 자면 큰일 나는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소비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게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도 내가 이거를 어느 상황에 쓸 건지 생각하고 구매를 하듯이 이런 자자자잘한 감정적 소비도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필수적인지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솔루션은 어딜 가나 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주 언급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기에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멀리하기.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애초에 사진을 안 찍습니다. 사진이 없다 보니까 올릴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활이 지금 거의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 너무 편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포스팅 하나 때문에 지출을 애써 만들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입고 인스타에 올린 거는 2번 다시 안 입죠. 입더라도 그냥 평소에 입고 다니지 인스타는 또 안 올리죠. 포스팅 하나 때문에 사는 그런 뭐 자질구레한 옷들, 가방들 일회성 용도로
하는 것들은 나중엔 다 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는 피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너무 사진 안 올리고 살았다. 괜히 그런 날은 밖에 나가서 예쁜 카페 가서 15,000원짜리 커피랑 디저트 시켜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괜히 친구랑 브런치 약속 잡고 집순이가 그렇게 한번 외출하는 건 정말 큰일이죠. 그럼 당연히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사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목표예요. 그런 날은. 그러니까 외출 겸 포스팅 목적으로 돈을 쓸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자체를 안 하니까 사진 자체를 안 찍으니까 소비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도 소비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미리 결제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쓰다가 갑자기 한 번에 끊기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약간 점진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카드 금액 미리 결제하기입니다. 뭐 주 단위로 하건 일 단위로 하건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일단 신용카드를 긁어버렸다. 그러면 그날 바로 와서 미리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어차피 내가 결제일 날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러니까 쓸 때마다 갚아버리면 내가 얼마를 쓰는지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실컷 쓴 다음에 그 다음 달 돼서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내가 이런 데다 돈을 썼나?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쓰는지 직관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썼다 할지라도 바로 카드 어플 들어가서 미리 금액을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 달에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목돈 사용을 줄여야 돼요. 큰 금액 들어가는 거. 우리가 큰 금액 들어가는 물품을 사용할 때는 웬만해서는 거의 할부로 쓰려고 하죠. 또 뭐 무이자 할부가 되는 계월수에 한해서는 더더욱. 근데 이 할부가 아무리 이자가 없다 하더라도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 그 다음 달 결제 예상 금액 이런 거 확인하다 보면은 항상 금액이 있거든요. 내가 다음 달 결제해야 될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시불로만 긋는다면 다음 달 결제 금액이 0이 되겠죠. 할부가 없으니까. 근데 뭐든지 일단 할부로 끊고 보면은 그냥 그 다음 달 결제 금액 봐도 얼마가 있고 그 다음 달은 얼마가 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미래 빚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게 싫어서 제가 할부를 더더욱 멀리하고 싶은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저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저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슨 성공 저축 스토리 그런 걸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은 돈을 묶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월급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돈은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묶어놔야 돼요. 근데 이 저축을 유지하는 데에도 꽤나 큰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저축도 깨면 그만이거든요. 뭐 청년 도약계좌 그런 상품이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우리가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서 연 3.5%로 10년 동안 저축한 다음에 1억 원을 탈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1억 만들기 플랜 같은 그런 청년 도약계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가입하려고 하실 겁니다. 또 보니까 이게 소득이 낮을수록 또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당되면 더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기사를 많이 봤고요. 중도 해지 비율이 높다는 것을. 그리고 10년? 너무 머나먼 얘기 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택청약 통장에 돈을 아예 묶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깬다 해도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일단 깨는 순간 제로가 되니까.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납입 횟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납입 횟수가 높을수록 나중에 청약 신청할 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깨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저축 통장에 비해 해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아예 청약 통장에 묶어버리는 것. 손도 대지 못하게. 깬다 하더라도 쉽게 깨지 못하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좀 더 많겠죠. 근데 요즘 체크카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웬만한 체크카드는 이제 긁을 때마다 다 캐시백이 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캐시백 혜택이 되는데 요즘은 그냥 긁는 것보다 거의 조금씩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혜택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체크카드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또 요즘은 뭐 플러스 통장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축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또 그런 상품도 있잖아요. 챌린지 통장 해가지고 뭐 6개월 뒤에 여행자금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 매주 얼마씩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단기 저축성 상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 소비나 저축, 이게 스마트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인생을 길게 내다보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20대 때 지금 시점에서 60대, 70대를 떠올린다? 굉장히 멀고 머나먼 얘기 같죠? 딱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머나먼 얘기 같으니까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지금 당장 이 순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비에 좀 관대해지기 쉽죠. 저도 이런 편에 속했고요. 뭐 당연히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사람 인생이지만 우리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를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즘 소비 형태가 예전에는 욜로였다면 요즘에는 안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없을 것처럼 영원히 젊은 것처럼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좀 인생을 길게 내다보고 미래에 좀 더 편안한 삶, 걱정 없는 삶, 불안을 덜기 위해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고 물론 책을 사서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지금 내 소비 형태를 트래킹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문적인 지식 필요하겠죠. 부동산 투자, 뭐 주식 등등 관심이 있다면 볼 수 있는데 쓸 거 다 쓰면서 그런 걸 찾기보다는 일단은 소비부터 줄이는 게 첫 관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본인만의 솔루션이 있다면 저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